이번 사연은 시부모님과 가는 여행에 자기 애들을 데려가라고 난리치던 신우를 다 함께 응징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신우가 쓰니님에게 사과를 하고 있지만 쓰니님은 튕겨내고 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부녀가 된 지 2년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10년 가까이 연애하고 결혼한 케이스인데요. 신입생 때 대학 꽈팅이라고 하죠. 학교끼리 소개팅한 자리에서 만나 쭉 연애하고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헤어진 기간도 있긴 했지만 서로 다른 사람 사귄 적은 없으니 쭉 만났다고 봐도 되겠죠. 아무튼 둘 다 결혼 생각 없다가 제가 교통사고 한번 크게 난 적이 있는데 남편이 남자친구로서는 보호자로 인정을 못 받는 게 서럽다고 프로포즈해서 저도 승낙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요. 나이 차이가 5살이라 어렸을 때부터 온 가족이 정말 많이 아꼈다 하더라고요. 막둥이라면 막둥이라 애지중지 키웠다는 얘기는 연애 때부터 자주 들었습니다. 문제는 신우가 대학 졸업반 때 임신해서 졸업도 못하고 지금까지 어영부영 살림 차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나 남편이나 막 사회 나와서 자리 잡기 시작한 때였는데 혼자 임신해서 학교까지 그만두고 눌러 앉는다는 거에 진짜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자친구 동생이고 자주 왕래해서 축이 50 했고 남편은 가진 돈 탈탈 털어 그래도 300 정도 했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신우 남편은 군대 갓 제대하고 나와서 복학생이어서 모은 돈도 없었던지라 시부모님께서 집까지 빼서 전세로 들어가시고 남은 돈 신우 집 보증금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제 시부모님도 아니고 남의 집 간섭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크게 터치는 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작은 식당 하나 같이 하시고 경제생활이 되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결혼까지 결심하였고요. 실제로 시부모님은 다시 돈 모아 자가 사셨습니다. 따로 저희에게 결혼비용 보태주시진 않으셨지만 저희도 아이 생기면 그때까지 모아서 이사갈 때 보태주겠다 약속하시긴 하셨어요. 친정에서 얼마를 보태주시긴 하셨고 시댁에서 돈 안 보태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댁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시집살이 시키는 분들도 아니고 제사도 없어요. 그렇다고 시부모님 두 분 다 며느리는 이래야 된다, 아내는 저래야 된다, 터치 일절 없으신 분들이라 사이도 좋습니다. 저는 외동이니 부모님이 해주시고 싶다는 거 냉큼 받았을 뿐이에요. 남편이랑 가진 돈 모아서 결혼하면서 신혼집 지분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똑바로 적어 놓아서 이혼하더라도 손해는 안 볼 테고요. 아무튼 저희 부부 양가 사정은 이 정도인데요. 결혼하면서 딱 한 가지 빈정이 상했던 게 바로 신우이 부부입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둘째까지 낳아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신우가 저더러 언니, 우리 애들 화동시키는 게 좋겠어요. 너무 귀엽지 않겠어요? 하면서 제안하는 겁니다. 화동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안해도 제가 먼저 부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우가 뜬금없이 자기 자식들을 제 결혼식 화동으로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느껴져서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않고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하는데 남편이 먼저 우리 결혼식에 왜 화동을 세워? 누가 보면 오해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 하고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남편이 설득하듯 말하니 신우는 졸라보면 될 거라 생각했는지 저에게 언니 생각은 어때요? 언니도 애기 좋아하잖아요. 결혼식 분위기도 확 살 것 같은데? 하면서 떼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신우에게 화동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미안해 하고 거절했어요. 그래도 신우는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끈질기게 설득하더라고요. 그러다 화가 난 남편이 저 없을 때 따로 신우이를 다그쳐서 앞으로 화동 얘기는 꺼내지 않겠다 약속 받고서야 끝이 났어요. 저와 남편 연애하는 동안 신우이를 고등학생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이런 걸로 감정이 상하지는 않았어요. 신우는 아기 엄마가 되었어도 아직도 아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런데 결혼식 날 신우이가 자기 자식 둘을 턱시도에 드레스까지 입혀 데리고 왔습니다.
딸은 환한 핑크색 드레스에 아들은 흰 아동용 정장이랄까요? 그런 옷을 입혀와서 진짜 눈을 의심했는데요. 결혼식 시작하기 전까지 신부 대기실 와서 저더러 애들 예쁘지 않아요? 화동할 거라서 사뒀던 건데 하면서 저에게 통보하듯이 말하더라고요. 다행히 가방 순위해주는 제 친구가 제가 곤란한 거 눈치채고 시누이 내쫓아줘서 화동으로 세우는 것만큼은 끝까지 막았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축의금 확인하는데 신우가 본인의 심해부, 조카, 둘 몫까지 합쳐서 총 20만 원 넣었네요. 솔직히 저는 제가 신우 결혼할 때 주었던 50만 원은 넣을 줄 알았습니다. 애들 둘 키워서 힘들 테니 오빠가 준 것만큼은 못 돌려주더라도 저를 봐서 20만 원은 좀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어이없어 했지만 시누이 사정 고려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합의했어요. 그 뒤로도 자잘하게 시누이는 저희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 저에게 잘해준 것과 정반대의 행동들을 했습니다. 괜히 시댁에서 만나면 저에게 언니 이번에 차 바꿨던데 우리 오빠가 해줬어요? 하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때도 있었고요. 제가 어쩌다 좀 비싼 옷 입고 가면 신우는 제 뒷목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서 브랜드 확인까지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검색해서 옷 가격까지 알아내고는 엄마 저게 가격이 이렇대. 무슨 옷이 저렇게 비싸?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요. 시부모님은 그런 시누이 행동 보시고 저에게 제가 사회생활 안 해봐서 아직 애야. 선 넘는다 싶으면 땡땡이 네가 손 윗사람이니 따끔하게 혼내. 우리는 괜찮으니까. 알겠지? 하고 시누이 팔을 꼬집거나 등짝 때리면서 저 대신 혼내주셨습니다. 남편도 그럴 때마다 너 새언니한테 그게 뭐 하는 행동이야? 당장 사과해! 하고 제 편을 들어줘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뭐라고 하고 싶은데 뭐라고 혼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기분 나빠도 금방 털어버리고자 넘어갔던 적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시누이가 제대로 제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큰 프로젝트 하느라 거의 한 달 내내 야근에 주말 출근에 정말 힘들게 지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 시댁에서도 이거 알고 식당 하시니 집에 반찬 해다 주시고 저 굶지 말라고 팀원들 도시락까지 싸서 회사에 가져다 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시누이는 애들 유치원 보내고 시부모님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잠시 일해서 제가 이렇게 바쁜 걸 알고 있었고요. 당연히 프로젝트 끝난 후에는 좀 쉬엄쉬엄 해도 되어서 돌아가면서 휴가를 쓰기로 했는데요. 저는 그동안 몰아놨던 연차까지 써서 주말 끼고 열흘 가까이를 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시부모님이 남편이나 저 많이 챙겨주셔서 효도할 겸 여행 같이 가기로 약속했고요. 비용은 효도할 겸 해서 저희가 다 내기로 해서 시부모님도 신이 난 마음으로 식당 쉰다고 써붙여 두시고는 한참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대뜸 쉰다고 하니 시부모님께 갑자기 왜 쉬어? 엄마 아빠 어디 가? 하고 물어봤나 봅니다. 시부모님은 거짓말할 이유도 없으니 너네 오빠네 부부가 같이 놀러 가자네. 2박 3일 갔다 올 거야. 너도 그동안 좀 쉬어. 하고 대답하셨고요. 그거 전에 듣고는 신우가 바로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하는 건 오랜만이었는데 전화 받으니 대뜸 언니, 엄마 아빠랑 놀러 간다면서요? 하더라고요. 저도 아차 싶어서 나 이번에 바빴던 거 끝나서 같이 가면 좋을 텐데 하고 속에 없는 말을 했습니다. 같이 갈 생각도 없었지만 혹시 서운해서 전화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시누이가 에이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집에서 쉬면 되는데요 뭘 하면서 너스레를 떠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안도하고 있는데 또 시누이가 근데 저는 진짜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 한 번도 해외여행 못 가봤어요. 하는 겁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지금 우리 부부 휴가 겸 시부모님 여행시켜드리는데 자기네 애들을 데리고 가라는 건가 싶어서 짜증이 확 솟구치더라고요. 그래도 화를 참고 이번에는 우리만 갔다 올게. 다음에 돈 모아서 같이 가자. 이미 비행기표랑 숙소까지 다 예약해서 애들까지 갑자기 데리고 갈 수가 없어. 하고 거절했습니다. 제가 조금 단호하게 얘기하니 시누이가 언니가 아직 애를 안 키워봐서 그래요. 애들도 자기들 빼놓고 가면 다 알아요.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 해외여행 간다는 거 듣고 자기들도 가는 줄 알아요. 하면서 저에게 따지듯이 말하더라고요. 데리고 간다는 소리 누구도 한 적 없는데 참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저도 더 이상은 신우이에게 휘둘리기도 싫고 무례한 행동 눈 감아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에게 내가 왜 안 되는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가면 어머님, 아버님은 물론이고 오빠랑 나도 제대로 쉴 수나 있겠어요? 여행이 아니라 육아를 하다 오는 거지. 하고 존댓말까지 쓰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봐오던 사이라 저도 자연스럽게 반말을 했었고 신우이도 그래서 선을 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존댓말하면서 단호하게 대답하니 신우이는 대꾸도 없이 전화를 뚝 끊었는데요. 퇴근하고 와서 남편에게는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남편도 제 말 듣더니 한숨을 쉬면서 애가 어릴 땐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나사가 하나 빠졌나 봐.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 말해 놓을게. 하고 상황을 정리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이 주말이라 여행 상의하러 시부모님 가게에 점심 먹을 겸 들렸는데요. 신우이도 있더라고요. 신우는 저를 노려보더니 시부모님께 엄마, 아빠, 우리 애들도 좀 데려가서 놀아. 이럴 때 아니면 얘네들이 언제 해외여행 가보겠어. 응? 하면서 막 조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그거 듣고서 알겠어. 데리고 갈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께 아니 엄마, 아빠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비행기 값 줘. 숙소도 다시 예약해야 하니까 위약금도 줘. 하면서 신우에게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신우이는 놀라면서 내가 그걸 왜 줘? 엄마는 내 사정 뻔히 알면서 그래. 하면서 콧방귀를 꼈습니다. 옆에서 보던 시아버지는 껄껄 웃으시면서 돈도 없는데 여행을 어떻게 가? 3일 동안 일도 못하게 될 텐데 돈 아껴라. 하고 신우이를 막 약올리는 것처럼 놀리셨고요. 신우이는 그대로 일하다가 앞치마 벗어 던지고 나가버렸는데요. 그 뒤로 빈정상에서 일도 안 나오고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이랑 여행 다녀오고 나서까지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매부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나 봐요. 파트타임이긴 하지만 시부모님이 용돈까지 얹어서 다달이 150만 원씩은 주고 계셨는데 딱 끊겼으니까요. 다시 슬그머니 일하러 나왔는데 시부모님이 신우이더러 너 잘렸어. 어딜 들어와? 하셨답니다. 신우이는 또 우는 신용하는데 시부모님께서 거기에 대고 다시 일하고 싶으면 너네 새언니한테 사과부터 하고 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하셔서 아가 딱 한 달 채우기 전까지는 사과 받아주지 마라. 쟤도 철 좀 들어야 돼. 이참에 군기 딱 잡아놔. 하고 귀띔해 주셨어요. 아직 한 달 되려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연락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니 신우이 애가 좀 탔나 봐요. 이제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사과하고 제 기분 풀어주려 하네요. 그동안 행동은 괘씸하지만 조금 더 골려먹다가 못 이기는 듯 용서해 주려고 해요. 시부모님이 판은 깔아주셨지만 신우이 버릇 고쳐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네요. 시부모님이 정말 현명하시네요. 남편도 그렇고 신우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하며 설치고 다닐 때 남편이란 사람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진상 신우 골려먹는 재미가 좀 있겠어요?